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인데 5분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56번째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갈라놓았던 그 인식론과 존재론의 어떤 분리의 상태를 통합하려고 했죠. 이데아와 어떤 진료, 형상과 진로도 결합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학자인데, 물론 그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겠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론은 매우 중요한, 오늘날도 어떤 그 해석학에서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리케르가 그 은유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해석론을 해부를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로고스는 통찰로서 나타납니다. 상당히 해석학적이죠, 그죠? 벌써 약간의 초월적인 게 좀 제거됐다라는 느낌. 근데 또 형이상학에서 또 부동의 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순수 형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누구죠? 플라톤을 뭐 완전히 벗어났다.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디아 레게인이라 그럽니다. 통찰을 디아는 영어로 수루입니다. 그죠? 독일어로는 두루히고. 자, 그래서 디아 레게인은 통찰이란 뜻이고, 이 통찰은 마침내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인식론의 상응론이 진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칸트도 이걸 이쪽에 서 있죠. 다시 말하면 통찰이라는 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존재와 에이나이와 사유는 뭐죠? 노예인이 일치한다라는 거. 디아라고 하는 이런 상응과 일치가 일어나야 마침내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진리는 통찰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통찰은 바로 진리의 장소로서 존재와 사유의 상응과 일치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해석학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는 종합과, 마침 해겔을 연상시키는데, 종합과 진테시스, 이거 그리스 계열이죠. 라틴어는 그냥 이거를 음력한 겁니다. 오늘날 신서시스, 신테제, 준테제 불어도 동일하게 가죠. 이러한 서구 언어의 어떤 그리스에서 다 온 거죠. 종합과 분리, 디아이레시스, 종합과 진테시스와 디아이레시스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마침내 이러한 상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존재가 인식과 일치하는지는 특별히 말을 통하여 분리와 종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이 될 때는 존재의 어떤 의미가 드러나고,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데, 그 다음에 분리가 일어날 때는 존재의 어떤 측면이 어느 정도 은폐된다고 하는 거죠. 맞죠? 분리는 설명을 의미하고, 하이데거한테서 종합은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종합과 분리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이게 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가능하려 그러면 분리와 종합을 두 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성의 범주와도 일치합니다. 해석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걸 또 칸트가 범주론으로 갖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의 해석론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디알레게인이 통찰이 가능하려 그러면 이러한 말을 통한 어떤 변증법적인 종합과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해야 인식의 어떤 일치가
성립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과 분리 때문에 모든 사태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우리는 비진리로 볼 수도 있고 비진리를 또한 존재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이거를 그리스어로 푸소이도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짜고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마침내 이러한 통찰을 통하여 분리와 어떤 그 종합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를 존재로서 볼 수 있고 비존재를 비존재로서 걸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거기는 디알레게인 말은 통찰은 마침내 어떤 그 알레테이아 진리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은폐와 탈은폐는 철저히 그리스적 전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데리다가 물론 그 존재 개념이 완전히 그리스적인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한테서는 양자 물리학적이고 그 존재 개념이 어떤 통일적이고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이데거한테서는. 나중에 해체의 허구라는 제목으로 내가 나중에 다시 데리다가 뭘 잘못 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은폐와 탈은폐의 어떤 변증법, 종합과 진테시스와 그 다음에 분리, 디아이레시스의 어떤 변증법을 통하여 마침내 모든 존재 사태는 진리의 장소로서 드러난다. 이 장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존재 근거도 되고 사유의 근거도 되고 그게 인식론과 존재론의 어떤 근거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또한 왜 인식의 근거인가 하면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는 이유는 뭐죠? 순수 의식, 순수 형상을 또 얘기하거든, 여러분. 그걸 부동의 동자라 그래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순수 형상이 있다. 나무는 그 나무를 움직이게 하는 형상이 있다라는 거야.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런 부동의 동자를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플라톤과 다른 것은 이것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만물들의 본질 안에 이러한 부동의 동자와 같은 그런 순수 형상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또한 로고스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해석론에서 통찰 개념을 가지고 예도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5분 강좌는 여러분들이 책 읽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철학 그냥 일반 사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철학의 1차 자료와 철학의 어떤 그 스탠다드의 줄기, 대가들이 말하는 어떤 2차 자료, 이런 것들의 어떤 줄기를 다 얘기하면서 5분 강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죠. 네이버와 수준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들로부터 책을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5분 강좌 마치겠습니다. 오늘 56번째 강좌죠. 56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라는 개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후기, 그리스 고대 후기의 어떤 로고스 개념을 주도했던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이죠. 플로티누스의 어떤 이러한 로고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절대 페북이 아니라 어디죠? 페북이 아니라 유튜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